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내인지념이, 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중재 매매자이면 거듭 그러니까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매매하는 자라면 거듭 수의 응효로 우의 하고지객하고 모름지기. 자, 그러니까 수의 응효로 우의 하고지객하고 모름지기. 여기 내인지념은 고객이 아니고 아마 점치러 이제 점치는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여기 내인지념은 고객이 아니고 매매함에 있는 자라면 모름지기 응효로서 매매를 할 때 매매점에서는 응효로서 매매하는 우의 하고지객은 고객을 말하는 거예요. 고객을 응효로 삼다는 얘기예요. 응효로 삼고. 근데 응효가 생하부세이면 세효를 생하거나 합한다면 응효가 세효를 생하거나 합한다면 그러면 생객내하야. 여기서 생객은 초면의 고객이에요. 처음에 온 고객. 고객이 와서 이 서로 마음을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성 고구하고 서로 사귀어서 아주 오랜 이제 고객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고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만약에 세와 응이 상충하거나 상극한다면 그러면 숙인이, 여기 숙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왔던 고객이에요. 이거 숙인은 익을 숙자니까 익숙한 그런 고객이 변성구하리라. 마침내 오래 한 것이 변해서 원수가 되리라. 아이고 이제 그 집에 가니까 다음부터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귀작 재빈이 이게 관규가 우리 재물점 이제 점포를 열어서 잘 될까, 고객이 오면 올까 안 올까 뭐 이런 걸 좀 하는데, 만약에 여기 관귀가 관귀는 이 재물점에 있어서 관귀는 뭐 좋을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관귀는 나를 갖다가 극하는 신이기 때문에 어떤 재앙이라든가 어떤 내가 원치 않은 그런 어떤 송사라든가 이런 데 휘말릴 수가 있죠. 재비를 지으니, 재앙과 그릇된 것을 지으니 수기동하고 모름지기. 여기서 이제 만약 재물점을 지금 이게 점포 열어가지고 고객이 많이 오겠는가 이런 걸 점을 쳤는데, 아니 뜻하지 않게 관귀여가 동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하는 것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동하는 것을 꺼리고, 재물은 처제효는 활계가 되니,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계책이 되니,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 만약에 형을 당한다든가 충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니라. 이런 걸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점을 쳤을 때. 귀동하이면, 관귀효가 동하이면 초비니, 이건 비리를 불러들인다. 불을 초자예요. 그릇된 것을 불러들이니 극세 최긴이라. 이 관귀가 세요를 극하는 것을 가장 꺼린다는 얘기예요. 고운 귀현 효중이면, 옛글에 이르기를 관귀호가 효중에 나타난다면, 관귀가 효중에 나타난다면, 그러면 견빈이,
그릇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니 인류 귀요 극세면 일진에 만약에 귀요 귀가 흔든다는 얘기는 동한다는 뜻이에요. 귀가 동해서 세효를 만약에 극함이 있다면 재화연견이 그러면 재앙이 연이어서 이어질 것이다. 연이어 이어질 것이니 끈개자죠. 수간 귀치 하신 극세 하니 모름지기 요 관귀효가 어느 신을 만나서 어느 신을 만나서 세효를 극하는가를 봐야 하니 세효를 극하는가를 봐야 하니 수 가실장 내에 상제하라. 여기 가실장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이걸 자세히 살펴보라. 재우의 자본이니 재는 자본도 된다 이게 자본이 된다 이게요. 그러니 기, 쇠, 묘, 공파 급은 뭐뭐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급은 동이 변형하고 그러니까 쇠하거나 묘가 된다든가 순공 또는 월파 뭐 이런 것과 동해서 변효가 흉으로 나가는 것 이걸 꺼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재효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재효. 그리고 또 1월이 형충극하거나 형충하는 걸 꺼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기, 세여, 제공이니 세효와 제효가 공망이 되는 것을 꺼리니 만약에 이렇게 공망이 되는데도 세효와 제효가 공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포문을 연다면 불성이리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귀형 발동이면 여기 발동이면 그러니까 이게 좀 토가 그래요. 자, 요 토를 갖다가 좀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귀형 발동에 유제면 이렇게 면토를 뒤에다가 붙이세요. 토가 좀 애매해져요. 자, 그러니까 이 관귀효와 형, 관귀는 나를 극하는 것이고 형은 재물을 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동함에 이게 유제면 하는 얘기는 세효를 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아니야. 이게 세효를 극하는 거라기보다도 이게 형제효와 관귀효가 서로 극하지요. 형제효와 관귀효가 서로 극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회방함이 있으리오마는 그러나 어쨌거나 관귀와 형제효가 여기 극함에 수묘 조상이니 이게 묘고를 따라서 나를 해치는 것을 돕는다 이게요. 나를 해치는 걸 도우니 그렇기 때문에 다흉 속일 일이라 흉한 것이 많고 길함은 적으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쭉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예. 투행 손익장. 여기 2번 투행 손익장. 이 투행은 뭐냐면 투자은행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마 이제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아니면은 거기에 뭐 그렇겠죠. 주식도 뭐 마찬가지겠고 내가 뭘 투자하는 것도 이게 같이 해당이 되겠죠. 자, 투자은행의 어떤 손익장. 내가 뭔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손실이 될까 이익이 될까 이걸 이제 점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학눈이 쓴 거 아니겠어요? 야학눈이는 명나라 때 사람인데 명말 청초 때 사람이에요. 이때도 아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됐었던 모양이죠. 자, 관야 흥용이면 관이 만약에 흥용하다면 그러면은 뭐 설마 국가가 돈 떼먹겠어요? 행주가 천금지탁이요. 행함에 주로 천금을 맡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천금도 맡길 수가 있고 그런데 관이 흥용하면 그런데 여기서 관이 흥용하다는 얘기는 관귀효를 말하는 거예요. 관귀효. 네, 이 관귀효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응효 공파면 근데 만약에 응효가 공망이거나 파가 된다면 그러면 아인이 무 호홀지능이요. 호홀지능이 뭐냐면 아인은 중개상을 말하는 거예요. 아인은 중개상입니다. 중개상이 조금도 능함이 없다. 나를 도와주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금도. 그 다음에 관왕 응왕하야. 관도 왕하고 응효도 왕해서 그래가지고 생합세요면 나를 생하거나 합한다면 그러면 귀인 가탁이요. 그 사람은 맡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정쇠 공파이면 그런데 어떤 관이라든가 제효가 정효는 동하지 않는 거예요. 정효로서 쇠하거나 공망이 되거나 파가 된다면 즉시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험한 소인이다. 이게 간험한 소인이라. 혹야 교제면 혹시 만약에 그런 사람과 재물로 사귄다면 정조 기편하고 정연히 속임을 당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과 만약에 이 관이라든가 응효가 정효로서 쇠하거나 또는 공망이 되거나 또 파가 된다면 그러면은 이런 사람은 간험한 소인이다. 이런 사람과 재물 갖고도 서로 사귄다면 속임만 당할 것이다. 세피 응상이면 세효가 응효의 그 회상함을 당한다면 이 얘기는 뭡니까? 응효가 세효를 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함해하고 타인의 그 모함이라든가 해로움을 당할 것이고 만약에 세봉 형극하면 제죠. 처제효가 형제효의 극을 만난다면 그러면 옆이 상만하며 저 상대방과 서로 속일 것임을 생각하라는 얘기, 생각할 여자입니다. 만약에 처제효
처제효가 만약에 형제효의 극을 당한다면 서로 속일 것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응극세효이며 응효가 만약에 세효를 극한다면 그러면 장목 난청이요. 장목은 뭐냐면 장자가 여기 장부의 그런 뜻입니다. 장부의 어떤 그런 항목 그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난청이요. 깨끗이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막 속이게 되고 뭐 회계장부 엉망으로 만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형이 극제효이면 형제효가 제효를 극한다면 그러면 이 입투의리라. 이것은 장부 보나마나다 이 얘기예요. 장부 보나마나다. 덮을투. 만약에 형효가 동한다면 화난 탈사하고 재화를 우리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다가 어떤 좋은 가격이 될 때에 내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형효가 동하면 이건 재물을 겁탈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 탈사는 뭐냐면 내가 좋은 가격에 사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판다든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형효가 동한다면. 근데 만약에 자손효가 흥기하면 그러면 물의 교공이요. 물이 마땅히 이렇게 이제 내가 사갖고서 나중에 판다든가 이렇게 교공하기가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자손효가 동한다면. 왜냐하면 자손효는 재물을 생각해 주니까. 형작 병효이면 여기 형제효와 여기 작은 뭐냐면 주작이에요. 주작. 육신효에서 주작. 이게 함께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난조 구솔이요. 이 주작이 뭐냐면 소식을 전하는 뜻도 되지만 때로는 어때요? 이 송사에는 그냥 말 많은 이게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 구설수를 피하기가 어렵고 무귀 동발이면 무는 현무예요. 현무. 귀는 관귀죠. 현무와 관귀가 함께 발한다면 그러면 수려 도적하니라. 모름지기 도적을 장차 도적한테 물건 잃을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하여튼 현무는 숨어서 은근히 나를 해치는 거고 내 재물을 뺏는 겁니다. 이게 현무가. 자, 다음에 이제 돈화매화장. 이 돈화매화장은 뭐냐면 돈화는 재화를 이게 돈자가 곶집 돈자예요. 창고 돈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물건을 쌓아두는 거. 싼 가격에 물건을 쌓아뒀다가 매화는 물건을 파는 겁니다. 그 차익을 노리는 것이죠. 이게 돈화매화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개 유통업자들이 아마 이렇게 하겠죠. 그죠? 유통업자들. 물건을 싼 가격에 샀다가 비싼 가격에 파는 이게 주로 업종이 뭘까요? 이게 주로? 뭐 하여튼 유통업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도매상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가요? 도매상? 예? 연속국 상도에서 예. 싸게 막 매점하다가 나중에 그렇죠. 예전에 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요즘에도 그러니까 요즘에 상업 형태라고 한다면은 맞아요. 도매상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겠죠. 자, 제효가 쇠한 자.
제유가 왕하면 좋은데 제유가 쇠해, 휴수요. 그러면 수 정탈하고, 정탈이 뭐냐면 탈은 벗길 탈자예요. 물건을 내다 파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팔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근데 처왕하면, 처왕이라는 건 제후가 왕하다는 얘기죠. 처가 왕하면 당시 가탈지요. 이걸 빨리 내다 팔아라는 얘기예요. 팔아도 좋다는 얘기예요. 적화, 매화는, 적화는 물건을 산적하는 거예요. 쌓아두는 것이 적화고, 매화는 팔매자지요. 재화를 파는 거예요. 이건 다, 그러니까 물건을 쌓아두거나 또는 물건을 파는 것은 다 이게 뭐냐면, 이 처제효가 공망이라든가 월파라든가 또는 동에서 이게 회두극, 극으로 변한 것은 마땅치 않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건, 다른 데 가서 물건을 내가 사온다든가 할 때에도 이렇게, 물건을 살 때 이게 과연 내가 나중에 이게, 이득을 보겠는가 해가지고 점을 쳤는데 공망이라든가 월파라든가 또는 재물효가 동해에서 극으로 그냥 변해갈 때에는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이런 얘기예요. 28번의 책에 정탈, 예. 정탈을 했는데 예. 그 밑에 28번의 정당 만족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 같아요. 이것은 틀린가? 아니요. 이건 저기 해석을 좀 잘못한 건데, 이게 저장할 이 정자예요. 머무를 정자예요. 이건 마땅당자로서 얘기한 거죠. 마땅당자. 근데 그 위에 예. 수 정탈을 28번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좀 해석이 조금 약간 좀 그러네 좀. 이게 정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 팔지 말라는 얘기예요. 탈하는 것은 팔라는 뜻이에요. 물건을 내보내라는 뜻인데 내보내는 것을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치,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고 팔고 하는데 제가 처제유가 쇠하면은 물건 팔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돈하고 이 돈자가 창고에 그냥 두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창고에 그냥 두는 것이 마땅하고. 근데 만약에 하면, 그러면 의탈하니, 탈은 팔으라는 얘기,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하다는 얘기예요. 의탈하니라. 그런데 자, 여기 이제 물건을 사두고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때로는 여기 사시의 쇠왕도 살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춘티엔, 춘천은 뭐냐면 봄 계절이에요. 봄 계절. 나도 모르게 중국어로 발음했네. 춘티엔. 그러니까 이 봄 계절에 점, 득, 제효, 송목이면 봄철에 점해서 봄철에 점했는데 제효가 만약에 목에 속하게 되면 그러면 왕하지요. 그죠? 네. 근데 봄철에 물건을 어떻게 지금 팔아야 될까? 한데 처제유가 지세했거나 동해 그러면 이건 왕하다 이게 목이 왕하다 이거예요. 가을에 만약에 재물 좀
처제유가 목이 만약 온다면은 그건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보살은 왕하다라고 얘기를 하니 의속 발매하고 그래 마땅히 빨리 물건 팔으라 이런 얘기예요. 예. 제가 왕하니까 물건을 팔아라. 속목이면 진목궁이나 손목궁이나 거기에 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거기에 속 아니죠. 그러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점치잖아요. 몇 월 며칠 점. 내가 이제 봄철에 만약 점쳤다는 얘기예요. 이거에. 예. 예. 자, 만약에 임금수 토자이면, 자, 봄철에 처제유가 목이라면 참 좋은데, 그런데 처제유가 금이라든가 수라든가 토에 해당되면, 토에 임하면, 그러면 안 좋지요. 그죠? 안 좋지요. 예. 그때는 어때요? 퇴정야이며, 그냥 물건 쌓아두라는 얘기예요. 팔지 말고. 임화이면 그러면 왕이 되니 역시 물건 쌓아두는 것은 마땅치 아니하니 차로는 사시이지 쇠왕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매 물건을 이제 뭐 아마 도매상인이 이제 내가 물건을 사둬야 될까 지금 팔아야 될까 아니 지금은 가격을 다 알 수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옛날에는 우리 주식 같은 건 잘 모르겠구나. 그런 건 그렇지만은 요즘 이제 주식은 누가 갖다 내놓으면 싸지. 사들이면 예. 그건 아까 이제 투행 손익장에서 우리가 주식 좀 치듯이 하면 될 것이고, 여기 돈화 매화장은 말하자면 도매상인으로서 이제 물건을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뭐 이런 것 등을 점칠 때 이제 요 예를 적용을 하겠죠. 근데 그때는 단지 제가 왕하냐 쇠하냐 이것만 볼 것이 아니고 사시사계절로 그것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각자왈 쇠수가매나. 예. 근데 이게 처제유가 쇠해도 비록 요거 매자는 살 매자예요. 살 매자입니다. 쇠해도 비록 살 수는 있으나, 근데 이게 우리가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자본이 있어야 사는 거죠. 자본이 있어야. 수사, 기, 근저하니, 모름지기. 그 근저는 뭐냐면 자본이 얼마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야 된다. 살필 사자죠. 답사한다 쓰는 사자죠. 그러니 비록 쇠하되 의 유군이라야 그 뿌리가 있어야 장내 재발이요. 장내에 다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본도 없기 때문에 자본도 없는 사람이 그냥 물건 마냥 쌓아두기만 못하잖아요. 있으면은 끝까지 좋은 가격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렸다가 팔 수가 있는데, 양무 근자이면 내가 만약에 자본이 없다면 그러면 난, 군한우, 출탈이니 종, 군한우, 탈출이니 마침내 출탈 물건 내는 거예요. 내기가 오랫동안 있다가 물건 내기 그 출탈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네, 어려우니 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 자본력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시에 물건이 이렇게 가격이 등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도 보고 해야 된다.
자, 여 인월 기해일에 점수화. 수화는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물건을 예, 쌓아두는 거예요. 매입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한번 볼까요? 자, 인월 기해일. 수화는 물건 매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득이괴, 살례이괴죠. 동효가 없네요. 그러면 진괴는 자인진, 자인, 진, 사는 간토병진, 진, 오신, 술, 자, 인, 술자인. 여기는 모금괴가 뭡니까? 살례이괴는 모금괴가 손, 소축, 소축 가인익, 무망서합, 이고, 산, 무망서합, 이고, 손괴. 손괴죠? 중풍 손괴예요. 네, 그죠? 손, 소축, 가인익, 무망서합, 이고. 그러면 자수, 인목, 진토, 술토, 수, 인목. 그 목이니까 부모효가 되고 형제효가 되고 제가 되고 제가 되고 자수는 부모효가 되고 목이 형이 되고 네. 기해일이니까 진사가 공망이겠네요, 그죠? 여기는 처제유가 공망. 네? 처제유가 공망. 네, 처제유가 공망이네요. 자, 지금 여기에 처제요가 둘이 나왔는데 옛적에는 제효가 쇠한 자, 예? 제효로서 쇠한 자는 의수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건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 의수하라 하니라. 근데 착괴에는 지금 양현장 처제요가 둘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양현이라고 하죠. 양현 둘이 나타났다. 근데 여기에 착괴의 진술지 제가 이괴는 진과 술의 제가 쇠하다 이거예요. 쇠하다. 여기 인월달에 극을 당하고 있지, 기해일의 휴수지, 그러니까 쇠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처제요를 생해주는 것이, 이게 자손효가 있어야 되는데 자손효가 없네요. 자손효가. 그러니까, 불우 생부하니, 처제요를 생해주거나 붙잡아주는 효가 없다 이거예요. 만나지를 못하니 무이지 무군이라. 여기는 아예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군이라.
장래 종 부득가요. 장래에 마침내 무슨 뭐 좋은 가격에 이걸 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좋은 값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이게 뿌리가 없으니까 또 사기조차도 사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는 것조차도 불가수매라. 단 구문자 질문을 구하기를 질문하는 자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이거 지금 살 수도 없고 나중에 팔 수도 없고 지금 뿌리가 없으니 구매할 수도 없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 후래의 존화 퇴적 4년이라가 후에 존화는 뭡니까? 물건을 쌓아두는 거예요.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보존한 지가 1년도 아니고 퇴적 4년이야. 4년. 그러다가 후괴 태반하야. 썩을 후자에다가 무너질 꾀자, 문드러질 꾀자, 태반을 갖다가 그냥 썩히거나 문드러져서 대휴 기본 아니라 그 자본을 크게 결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옛점에는 제효가 쇠하면은 수매하는 데 마땅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는 지금 뿌리도 없고 무근이고 하니까 팔 수도 없고 지금 제대로 좋은 가격에 팔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냥. 자, 여기 재화에는 이 재화에는 정해진 시가 있으니 수빙 실령하고 모름지기 그 실령은 뭐냐면 절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시사계절에 의지해야 하고 그러나 물은 정해진 것이 없으니 이건 이를 가리켜서 점하는 것이다. 나한테 과연 이로울까 해로울까. 정시자는 귀천지시하니 가격이 좋냐 나쁘냐 하는 거기에 따른 그 시로서 시간으로서 귀천지 시가 귀천한 귀하고 천한 그 때가 있으니 비유컨대 예를 들어서 마갈, 삼마자나 칡갈자 이런 것들은 등령우 하령에 여름철에 좋은 가격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면화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좋은 가격 얻을 수 있고 또 몽료라든가 주단은 이런 것은 뭐 사시사기를 다 필요한 거니까 정해진 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재화 진신이면 처제요가 진신으로 화한다면 그러면은 그 가격은 정장이라 이게 불어난다는 뜻이에요. 그 가격을 아주 좋은 가격으로 불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재화 진신이면 어떻습니까? 이건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물건 가격이 쌀 때 매입을 하고 물건 가격이 비쌀 때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물건을 거두어서 사서 쌓을서는 아니 되고 근데 화퇴자는 이 처제효가 동해서 퇴신으로서 화한 것은 기가 장락이니 그것은 그 가격이 장차 떨어질 것이니 재화 속의 출탈하라. 그 재화는 속히
이 말이 참 그 애매하네요, 이게. 계속 더 떨어질 거냐. 빨리 팔아라. 얘기 빨리 팔아라, 그냥. 이게 여유를 갖고 팔지 말고 빨리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삼배 많이 싸놨다가 그러니까 이게. 3년 동안 했더니 좀 먹어서 다 반은 버리고 더울 줄 알았는데 하여튼 이게 안 더워서 그 어떤 물건 품목에 따라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신으로서 이게 제가 진신으로서 화한다면은 물건값이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이것은 쌓아두지 말고 이제 팔 생각을 하고, 근데 퇴신으로 화하게 되면은 이건 물건값이 떨어지니까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팔려면 빨리 팔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유가 있으면은 뭐 1년 묵혔다가 팔 수도 있겠지만은, 자, 그리고 근데 만약에 형효가 지세면 그러면은 파폐지단이다 이게요. 이건 뭐냐면 이건 쟁탈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파폐하는 단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재물을 부숴버리는 단서가 된다. 뺏기는 단서가 된다. 귀자왈. 산 신명이며 무슨 명을 셈할 것이며 무슨 점을 묻겠는가. 휴인은 시화요 요인은 시복이라. 이게 휴인은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재앙이 될 것이고, 그러나 요인은 돈 많은 사람이에요. 여유 있는 사람. 넉넉할 요자지요. 요인한테는 이런 것들이 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짓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제장 창고 크고 튼튼하게 져가지고 오랫동안 거기다 물건 쌓아두면서 좋은 가격 있을 때 팔고 하는데, 좋은 제장 창고도 없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 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냥 아주 헐값이라도 팔아야 되지 그냥. 그래서 또 재장의취자는 이 재물을 장차 의로서 취한 자는 신고 현연이언이와, 이건 이제 방편으로 하신 말씀 같아요. 신은 현연하게 환하게 고해준다는 얘기예요.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알려주거니와. 그런데 재지 불의자는, 불의로서 재물을 취한 자는 신불고의리라. 신도 알려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게 그래서 이 주역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역점도 마땅하냐 마땅치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정을 취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신도 의로운 사람이 신이 되었겠죠. 자, 제치 왕쇠 묘절이면 자유 등령지, 이게 추자로 썼는데 자유 등령지 추라고 했는데 아마 이거 다룰자를 잘못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다룰자를 이렇게 좀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유 등령지 월이요 이렇게. 처봉 충파 복공에 처제효가 충이 되거나 파가 되거나 복신이 되거나 공망됨에 기무 승제지일 일이요. 어찌 가감 승제할 때 쓰는 승제를 말하는 거예요. 승제하는 날이 없으리요. 제효가 태왕하면 이게 왕자는 묘고지월에 이로움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재물점이 언제 재물을 취할 수 있느냐, 언제 이득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재물은 공명점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지만은
재물점은 예, 감춰놔야 쌓아두는 것이고 감춰두는 뜻이 있으니까 묘고지일에 이게 그걸 얻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묘고지일. 예. 그리고 휴수자는 출타루 생황지시하이며 생황한 때에 예, 그건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임묘에는 만약에 묘고지일인 임묘에는 반드시 충계하는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봉절, 절을 만나면은 그러면 마땅히 생황하는 날을 만나야 하며 월파자는 전실지 후요 매울 전자예요. 네, 그 같은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전실하는 그런 때에 또 그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극을 당하는 자는 충거 극신지 여기 추자도 달월자 같은 뜻으로 극신하는 달을 충거해야 하며 복장자는 하하 이게 지금 시간이 저기 하죠? 안내. 예. 복장자는 하여튼 출연하는 때에 그 값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값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순공인자, 순공인자는 춘공이라든가 실공하는 달에 얻을 수가 있고 하니 그러니 또한 만약에 합의되거나 합의되면 머물지요. 합주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걸 만난다면 충계하는 달을 기다려야 하니라. 그래서 여기 지금 두 가지 예문이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기 이제 어느 방향에 가서 이제 뭐 묘를 팔아야 이 재물을 팔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뭐 대출해주고 받고 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가만히 있어봐라. 어디에서 아마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은데 아마 여기 지금 예상으로는 여기 아마 7월까지는 가야 요 장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달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7월 달까지 6교점을 강의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한번 이렇게 정하도록